엑셀 네, 처음 썼어요. 게 많아가지고 네 보시면 아까 우리 선생님들 그 미덕 찾기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방금 거기에 필요한 미덕을 찾으셨죠. 네. 그 좀 전에 우리 말 끝에 이제 교사인 나의 미덕을 찾는 것도 있는데 아이들도 자기 미덕을 찾아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연결한 김에 그걸 같이 한번 해보고. 5손가락 만들기도 한번 해보고 할게요. 네. 보시면 뭐부터 먼저 할까요? 5손가락 만들기 먼저 해보실래요? 요거부터 할까요? 네. 이거는 아이들하고도 해보면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미덕을 알려주고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아이들한테 미덕을 보석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거기 그 책받침 뒷면에 있는 그 정도 나눠줘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인쇄를 해주거든요. 그럼 인쇄를 해주고 이거를 보고 읽으면서 내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덕 골라보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나 혹은 지금 보니까 이거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미덕을 골라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미덕 7가지를 찾아요. 처음부터 7가지는 힘들고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요렇게 미덕을 알려주고 얘들아 미덕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덕에 대해서도 앞에 이제 약간의 부연 설명을 좀 해줘야 되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 옆에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반대로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때 실천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건데 미덕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거야. 네, 미덕은 내 안에 다 있어. 다 있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발휘를 하거나 혹은 전혀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걸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되게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 좋은 거지만 이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해서 생각나는 대로 다 고르라 그래요. 네, 필요한 거 뭐 가봐요. 네. 뭐 드릴까요? 아까 그 작은 거가 여기 조금 많네요. 그래서 이제 나의 미덕을 골라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한번 골라보세요. 네. 나는 어떤 미덕이 나한테 있지? 네. 여기 이걸로 표시하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이들은 이제 이거를 아까 그거를 제가 이제 출력해가지고 딱 나눠줬기 때문에 거기에 쭉 읽어보면서 맞아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걸 지키면 좋겠어 나도 친구들도 그럼 그거를 다 이제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쳐서 처음에는 한 애들이 보통 보니까 한 20개 정도 고르더라고요. 처음부터 딱 7가지 고르라면 힘들어. 그래서 일단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표시를 해.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고르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7가지만 골라봐. 왜 7가지예요? 하루에 1개씩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10개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7개 정도. 근데 3개에서 5개는 너무 작아.
그래서 7개 정도 했더니 애들이 7개 정도를 골랐어요. 이제 고르고 나서 저는 이제 이런 리더 공부하는 거를 새학년에 한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공책에도 한번 미덕의 뜻도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제가 코로나 기간이라 카드를 안 줬는데 이제는 카드를 줄 수 있으면 자기가 고른 그 카드를 아마 애들이 특별히 한 몇 개 외에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카드를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요거 고른 친구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앞 뒷면 이렇게 읽어보고, 뒷면에 실천할 수 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천할 거를 한 개씩 매일 한 개씩 해보자,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7개를 골랐으면 그 7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또 한 번 더 골라서 4개 정도를 적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 이거는 그거 가지고 이제 저는 학급 비전은 아니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학급 비전 만들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교실이나 뭐 배우고 성장하고 나눔이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덕목은 뭐지? 근데 저기에 제가 나 스스로 지켜야 될 것, 친구들끼리 서로 지켜야 될 것, 혹은 선생님께 뭐 이렇게 제가 약간 관점을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2개만 적으라 그랬는데 좀 더 많이 적으면 4개 정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포스트잇 한 장을 절반으로 나눈 이유는 여기에 약간 요 넓은 걸 줬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을 제가 그냥 잘라서 너희들도 이거를 반 잘라가지고 써 이러니까 애들도 이렇게 잘라서 이제 그냥 단어만 크게 이렇게 썼거든요. 뭐 아니면 보통 우리 이런 사각형짜리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뭐가 되든 괜찮을 것 같아요. 포스트잇은 처음에는 조금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여기 하니까 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이거를 만들었어. 애들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냥 한 장에다가 반 나눠서 이렇게 하고, 이건 그렇지만 이제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요렇게 비슷한 것끼리, 이거는 처음에 그냥 모둠끼리 이렇게 한번 모아보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완전히 유목화를 한 거죠. 유목화를 했더니 이 반은 제일 많이 나온 게 존중이었어요. 그 다음에 배려, 그리고 열정, 책임감, 정의, 열정, 그리고 책임감과 유연성, 뭐 이런 식으로 한 5-6가지 정도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곧바로 뽑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런 것도 있고 저기 한 표, 2표 있는 것 중에서도 왜 이게 필요한지 너희들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존중이나 배려나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책임감이나 이런 거 할 때 끈기가 필요하거나 용기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같이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 중에서 한번 해볼까? 이래서 저기 끝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막 어떤 아이는 이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러면 그것도 그렇지. 막 이렇게 같이 이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나서 다시 해보니까 또 약간씩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제 이거 할 때는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제일 많이 나온 것만 가지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제일 많이 나온 것 더하기 좋은 것. 의견은 많이 안 나왔지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더 좋은 건 없을까? 하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미덕을 다시 또 막 공부하는 거예요. 기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내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지가 뭘까요? 기지를 발휘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려와 기지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심정을 생각해서 친절하게 네. 그게 사료하고도 좀 비슷한데 아무튼 이제 그거가 같이 다 이제 이만큼 나온 것들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덕 공부를 한번 하고 다시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이런 건데 또 더 좋은 건 없을까 해가지고 좋은 거를 뽑고 그래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요. 문장을 만들 때는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선정을 했어요. 몇 개로 선정을 하고 나면 그 선정한 거 가지고 한 개씩 저희는 이제 7모둠이어서 7개를 선정해서 모둠에서 그 한 개 가지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모둠별로 한 개씩 만들어서 요렇게 이제 약속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네들이 고르고 지네들이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적었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배려를 하려면 뭐 해야 되지? 구체적인 행동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배려를 잘하는 걸까? 반대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배려를 안 하는 걸까?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존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말과 행동이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봐.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찾은 거니까 너희들이 어떤 걸 생각해서 이런 걸 한 거지? 얘기해봐. 이렇게. 훌륭한 일이 있을 때 겸손하게 행동하겠다라고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지네들이 문장을 만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도 설명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행동하는 말과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찾는 거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면 안 되는 그것까지 같이 찾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시간에는 뭐, 두 번째 시간에는 뭐, 그래서 요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말과 행동을 찾으면 1시간 더 걸리겠죠. 그렇게 이제 내가 시간표에 시간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제 도덕과 관련해서 약속을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 뭐 만들기 할 때는 국어 시간 가지고 토의 토론하면서 이런 걸 만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간표를 짤 때 그렇게 짜는 거죠. 아, 우리 반 애들과는 어느 정도까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쭉 같이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게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도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나왔지만 조금 부족해도 네 모습 그대로 존중해. 이거는 제가 옛날 학교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존중할까? 그 존중의 방법, 그쵸? 그걸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뭐 자기 생각대로 이거를 크게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을 찾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존중한다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진짜 교실에 우리가 직접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지네들이 만들어 보고 직접 적어도 보고 그런 것들도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우리 반하고 이제 틀려도 괜찮아 2개를 읽고 했었거든요. 우리 반은 우리 어떤 반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반이 어떤 반이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지내고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요렇게 그 긍정의 가치를 알려줬어요. 그냥 즐거운 반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잘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좋은 관계로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에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요건 조금 더 구체적인 약속과 규칙 만들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읽어주고 또 너희들이 또 이런 약속들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거는 주로 존중과 배려입니다. 여기가 틀렸다고 웃거나 바보라고 놀리거나 화내는 사람은 없어. 이거는
존중과 배려죠. 그리고 이거 너 좀 이상해 라고 말해도 너 틀렸어 라고 말해도 괜찮아. 누가 웃으면 어때? 틀리는 게 왜 나빠? 틀리는 걸 알게 되면 스스로 고치면 되지. 그러니까 누가 웃거나 화를 낸다 해도 절대 기죽으면 안 돼. 이거는 자존감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애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약간 비슷한. 이 장면을 읽어주면서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맞아. 그러면 만약에 이런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좀 못해도 그냥 내가 이걸 좀 못하는구나. 그럼 나 이거를 못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노력해 볼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자기 약속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그런 약속들을 이제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학습 약속을 아예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는 제가 창문토의 약속지에 만들었거든요. 창문토의 학습지. 창문토의 학습지 이렇게 만들어요. 잘 아시죠? 네. 이게 학습지면 여기가 주제가 있으면 이제 창문을 만들어요. 이게 가운데 창문이에요. 여기에 주제를 적어요. 주제. 네. 그 다음에 4명이서 각자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이제 4명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잖아요. 자기 앞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걸 동시에 해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대각선을 써요. 얘는 여기서 대각선 긋겠죠. 얘는 이쪽에서, 얘는 이쪽에서. 근데 각자 알아서 끊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동시에 끊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어. 자, 준비됐니? 여기서 준비됐니? 그러면 다 여기 딱 대고 있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 둘, 셋. 너희가 준비되면 하나, 둘, 셋 하면서 하나, 둘, 셋 끊는 거야. 알겠지? 자,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게 아주 작은 건데 공동체 의식이 조금씩 길러나서 같이 하니까 이거 재밌는데? 멋진데? 이런 거. 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름을 써. 자기 이름. 여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나서 이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요. 생각. 제가 1, 2, 3, 3개 적으라 그랬죠. 네,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는 거.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요. 등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3개를 적고 난 다음에 각자 적고 나서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1, 2, 3 이렇게 방향도 각자 자기 방향대로 쓰는 거예요. 1, 2 그 다음에 각자 자기 방향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요. 나 첫 번째 내 거 한 개씩 다 얘기해. 그럼 이때 제일 좋은 거는 엄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썼던 거 말고도 친구가 썼는데 그거 마음에 든다. 그거 괜찮다. 그러면 다 엄지를 들어. 그러면 한 개, 엄지 2개를 모으면 이게 이제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가중치. 퍼실리테이션에서도 그거 많이 쓰는데 스티커 이렇게 스티커 붙여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굳이 스티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2개 들어. 마음에 들면 2개. 그럼 총 우리 내 것까지 포함해서 총 8개잖아요. 8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만약에 이 1번 의견은 내 거 이거 내 표가 나왔어. 옆에 써.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거만 이 친구 똑같은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그 다음에 2번 3번 다 이제 투표를 다 해요. 그럼 내가 안 적었어도 마음에 들면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다. 8표. 얘도 8표. 얘도 8표. 이거 7표. 그럼 8표 나온 게 공통적인 것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내용을 보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거. 이거는 내용을 다 들어보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온 걸로 골라도 돼요. 왜냐면 이미 다 내용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중심으로 뽑아요. 약간 동률이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7표가 만약에 여러 개다 그러면 이거 2개를 묶을 수 있을까? 묶어서 같이 할까? 뭐 등등등등. 그래서 모둠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3개에서 4개 정도만 뽑아요. 의견은 각각 3개 뽑았으면 제일 좋은 건 3개 정도 뽑으면 되거든요. 혹시 이제 만약에 비슷한 게 있거나 이러면 4개 뽑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 이제 여기에는 주제만 크게 정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이거 있으면 이거를 따로 종이에다가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이거를 종이에 따로 쓸 때
삼각 텐트를 저는 이제 이렇게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여기에 4번에 보시면 우리 모둠의 학습 약속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학습 약속들을 모아서 우리 학급의 학습 약속을 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학습 약속이라 했지만 뭐 학습이 아니라 생활 약속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판 나누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모둠에 3개가 나와서 각 모둠마다 6모둠, 7모둠이 3개씩 다 적어.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유목화된 거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이제 그걸 뽑는 거예요. 이때는 가장 많이 나온 거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모둠에서는 요것도 8절, 도화지 가지고 아까 우리 이렇게 삼각 텐트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삼각 텐트를 만들었는데 이건 네모난 그 포스트잇에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예 요거 떼서 자, 한 개씩 쓰자. 여기 3등분 나눠가지고 이렇게 써. 여기에는 모둠 약속, 여기에는 모둠명을 만들어서 항상 우리 모둠 활동할 때 이렇게 이제 이걸 딱 꺼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옆에 세워놨다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접어놨다가 그래서 자 이제 모둠 활동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 모둠은 약속 그거 구호판 들고 오세요. 그러면 딱 세워놓고 여기 약속을 계속 읽어. 약속 읽었죠? 자 이대로 우리 지켜서 해봅시다. 활동하고 나면 이대로 잘 됐을까요? 확인도 필요해요. 그런 성찰이 꼭 있어야 돼요. 성찰이 없이 그런 자기평가, 자기 피드백이잖아요. 맞아. 우리는 저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자 그랬는데 아람이가 우리 혜진이한테 이런 도움을 줘서 너무 우리 잘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친구 의견을 존중하자 했는데 우리 성경이가 여기 창준이 의견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끝까지 잘 들어주고 자기 의견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좋은 의견이라고 이렇게 세워줬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고 느끼고 해야 돼.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 예를 들어주고 그쵸? 여러분들 모둠에는 이런 우리 학급 약속에 이런 거 있는데 방금 지영이가 저런 말을 했는데 우리 여기 혜진이가 굉장히 칭찬을 했어. 서로 격려해가면서 너무 멋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애들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런 약속들을 만들어서 계속 꾸준히 실천하는 걸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여도 나중에 예쁘게 막 거기에 적어도 돼요. 저는 이거를 이제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해요. 자, 한 사람이 한 개씩, 보통 우리 모둠이 4명이잖아요. 그럼 3개를 만들면 딱 한 사람이 한 개씩 적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요 뒷면에 모둠명을 만들면 모둠명을 만들어서 예쁘게 꾸며 그래가지고 저거를 아이들마다 한 개씩 내가 기여하도록 하는 거죠. 언니 글씨 잘 쓰니까 네가 적으면 되겠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모든 거를 자기가 잘하는 것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기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글씨 못 써도 괜찮으니까 니 써. 무조건 여기에 뭔가 하나라도 기여를 해야 돼. 해봐. 자꾸 하는 버릇을 해야 애들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난 뭐 할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니는 뭐 할 수 있겠어? 이때 중요한 거는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 그 모둠에 분명히 뭔가 좀 똑똑해 보이는데 야 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시키거든요. 그것도 안 좋아. 야 뭘 하면 좋겠어? 뭘 할까? 니는 뭐 할래? 뭐 할래? 너 뭐 할까? 나는 뭐 할까? 나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할까? 뭐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꼭 누군가가 시키는 친구가 있고 물론 그 아이가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함께 합의해가는 방법도 이거는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면 모둠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래서 막 쟤는 계속 안 해요 이렇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아이가 있는 모둠은 계속 누군가가 잘 시키는 아이가 있고 많이 하는 아이가 있어서 자꾸 이게 역할 분담이 서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그림 그리기를 못 하는데 대신에 나 이거 할까 막 이렇게. 그럼 네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해줘 이렇게 그 아이를 세워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내려놔야 되는데 저도 참 이거 어렵거든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학생과 보통 우리가 지키는 이 아까 그 약속들은
학생과 학생들이 지키거나 학생이 선생님한테 지키거나 학생이 우리 반에 지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뭘 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 마음 내키는 거. 선생님 왜 안 하세요? 요즘에 이제 아까 그 대바라진 아이들 중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예. 뭐 이렇게 선생님이 뭘 못 지켰다 이러면 선생님 미처 생각을 못했네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 선생님은 왜 안 해요? 막 이러면 이제 이게 위에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면 선생님도 이런 걸 해볼게 라는 것을 사실은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내려놓는 선생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뭐 막 이렇게 막 선생님이 이거는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저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그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그런 게 서로가 합의가 이렇게 되면 아이들도 좀 마음이 탁 움직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저거는 누가 지키지? 글쎄요. 이러면 이제 곤란하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자 너희들이 다 지켜야 돼. 우리가 다 지키는 거야 얘들아. 아까 뭐 훌륭한 일이 있어도 겸손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겸손하게 해볼게 뭐 라든지 뭔가 이런 걸 같이 지킨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회복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선생님도 이런 걸 해볼게. 자, 너희들도 이런 거 이렇게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수업 몇 시까지? 저희 4시쯤에 맞춰도 될까요? 4시쯤에요? 네. 내일은 나오실 거죠? 네. 내일은 내일은- 혹시 네. 5층에 할까요? 5층에 저희 네. 다 됐거든요. 아, 다 됐어요? 예, 5층으로 가죠. 5층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5층으로 올라가서? 예, 예. 어느 교실인지 혹시 알아요? 교실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 5층은 예. 다 됐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행이다. 네. 그 질문이 네. 있었어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하는 약속을 애들로부터 그래도 되죠. 네네네. 이런 근데 게 이제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선생님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체육 더 해주세요. 그런 거는 존중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존중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거꾸로 해봐요. 재밌는 수업을 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네, 거꾸로 학생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학생이 우리한테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안 뛰어다니고. 네. 숙제를 꼭 해왔으면 좋겠어요. 숙제를 꼭 해왔으면 좋겠다. 네. 막 잡담 안 하고. 답답한 네. 네. 했으면 잡담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잡담의 범위 어디까지? 수업 주제에 벗어난 거나 네. 선생님은? 저는 어제 뭐 먹었냐 이런 사적인 사적인 그 수업 주제와 관련된 거. 그럼 그 사적인 질문은 수업이 아닌 쉬는 시간에는 가능한가요? 그건 다르거든요. 선생님들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쉬는 시간에는 가능한데 수업 중에는 곤란할 것 같아. 네.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경계를 잘 세워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학생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수업 반대로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 시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 그러면 시작 종이 울리기 전에 아니면 앉아요. 언제? 준비 종이 치면은 들어와서 시작 네. 좀 전에는 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저런 약속들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시간을 잘 맞춰서 이러면 그 시간 맞춘다는 게 의미가 또 다른 거예요. 경쳤는데 받아- 경쳐서 움직였는데요. 이렇게 아, 하죠.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느 반에 수업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화장실 갔다 늦게 와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아직 뭐 공책을 안 꺼냈어. 아니면 뭐 했는데 뭐 다른 어떤 준비물을 꺼내 다시 한 번 더 사물함에 가야 된다. 이러면 선생님 제 벌점이에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벌점을 매기는 거는 제일 안 좋고 제일 하수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이제 벌점을 매기는 건데 애들이 거기에만 목숨을 건단 말이죠. 그럼 이게 누구에게도 반에게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일어나면 방해되잖아요.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방해 최대한 방해 안 되게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살금 간다거나 이런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배려하는 거죠. 네. 그거를 같이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중간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약속을 딱 한두 가지만 이것만 일단 지켜줘. 하다 보면 또 막 약속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꼭 지키면 일단 우리 이번 주는 행복할 것 같아. 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또 어떤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선생님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재미있는 수업을 해달라. 아니면 수업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달라. 또는 숙제를 많이 안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바라는, 그러니까 학생이 바라는 선생님의 그런 거 할 약속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다 수용을 해주는 건가? 아니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음. 할 수 없는 걸 약속을 지키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왜 못 하겠는지 이야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안 돼가 아니고 그 중에서 최소한 만약에 애들이 나온 게 뭐 몇 가지더라도 그 중에서 제일 선생님이 꼭 들어줄 수 있는 거는 다 내가 여태까지 안 해본 거고 나랑 전혀 안 맞는 거라도 그 중에서 꼭 한 개 정도는 내가 최대한 선생님이 노력해서 마음을 내어서 실천하려고 해보겠다라는 건 한 개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야 되고 만약 전부 다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 중에서 최소한 요거 정도는 근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얘기해보고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수업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정해야 되는 게 있고 그거 없이 그렇죠. 교사가 딱 이거는 정해진 거야 이거는 너네가 지켜야 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게 따로 구별이 잘 안 됐지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럼 그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얼토당토 않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 수업 뭐 마지막 수업 뭐 빼고 그래. 보내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수업이 아니나 목표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보가 안 된다. 선생님이 수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줘야 되죠. 그리고 왜 안 되는지 그러면 만약에 대신에 그거는 안 되지만 오늘은 아니나 다음번에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들에게 뭔가 조금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주면 좋겠다.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럼 그게 보장할 수 없으면 아예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런 게 보장될 수 있으면 또 선생님이 마음을 내서 언제 어떻게라도 한번 노력해 볼게 찾아볼게 뭐가 되든 한번 찾아볼게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얘기를 해줘야 약속인 거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이렇게 항상 약속을 하고 나면 애들이 뒤에 얘기하는 게 저거 지키면 저희한테 뭐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최종 목표를 자기들이 저렇게 지켜주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걸 지켰을 때도 항상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네. 그래서 뭐 이제 한 달 동안 저는 하도 애들이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걸 지키면은 맨 마지막 주 뭐 금요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는 선생님이 영화 타임을 요즘 요약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교과 내용하고 관련된 것만 보여준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 여러분들 위해서 뭐 간단한 팝콘 같은 정도는 준비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항상 이 보상을 지키든 안 지키든 다 무조건 자기들은 잘했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매달 그렇게 파티 타임을 가지긴 했는데,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가 조금. 너는 나한테 뭐 해주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럴 때 항상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이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예 보상 같은 건 없다라고 미리 못 봐가지고. 저도 상벌제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데 애들이 그렇게 그래도 뭔가 그런 이제 좀 마음을 풀고 뭔가 네네. 즐거운 타임을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한번 회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그럼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충족이 되었을 때 필요하다면 뭘 할 수 있을지, 뭘 하면 좋을지, 그냥 단순히 먹고 즐기는 이게 아니라 그거 역시도 뭔가 우리가 가치로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재밌게 노는 이게 그 안에서 뭔가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뭔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가 거기에서 마음 상하지 않고 서로 굉장히 의미 있게 즐거운 시간이 될지 의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의논해서 좋은 컨텐츠를 골라서 그거 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뭐 상처받지 않고 또 행복할 수 있게끔 서로 배려해서 존중해서 진행되도록 그런 걸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그냥 일방적이고 너무 즉흥적이고 이런 것들이 갖게 되면 사실 좀 약간 피해가 있을 수 있죠. 폐해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5반 한 학년에 5반을 과학 전담을 했을 때 지금 플라스틱통을 이렇게 반별로 이렇게 놔두고 이제 그 반에 확실히 반별로 성향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반별로 저는 학급 목표를 이렇게 세워줬었거든요. 학급 목표를 달성했을 때마다 사탕을 넣어서 그 통을 네, 채우면은 그 반에 보상을 해주고 했는데 이게 반끼리 경쟁이 돼가지고 만약에 사탕을 뭐 누가 싸우거나 뭐 실험적으로 깨뜨려갖고 사탕을 못 받는 날이 있을 때 네,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치울까 말까 하다가 학기 초에 약속을 한 거라서 1년을 유지를 하긴 했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보상의 문제라든지. 방금 그 너 때문이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비난이 생기거나 이러면 깎아야 돼. 사실은 안 줘야 되고, 오히려 그럴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다 보면, 그런데 서로 격려하고 네. 이런 거 있을 때 더 많이 주거나 그런 것이 필요하죠. 사실은 또 실제로 약간은 좀 다르지만. 싸웠을 때 막 서로 너 때문이야 싸웠을 때 그 모둠이 싸웠을 때 사탕 3개를 뺐어요. 규칙이 있었거든요. 싸우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것도 안 좋은 거긴 반 해요.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애들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걸 그만해야 되나 정말. 안 그때 하는 게 더 좋죠. 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미 다른 반 애들이 싸우고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보상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학기 초가 되면 또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그래서 뭐 효과가 너무 나도 컸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빼는 거는 안 하고 네. 주는 것만 그냥 한다거나.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어느 모두 그 줄 때도 사실 그 주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네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모두가 다 발표를 했거나 뭐 실험 관찰을 모두가 다 했을 경우 체크를 다 했거나 이렇게 실험 도구를 깨끗하게 정리했을 경우 몇 가지 상황을 줬거든요. 기본적인 상황. 근데 그때마다 애들이 수업 마치자마자 당당하게 요구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여기에만 너무 매여 있지 않나? 그렇죠. 이거 줄 때와 안 그래서 줄 때 그런 걸안 애들의 하는 행동이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지켰을 때 그 격려의 말을 해주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우리 너무 자랑스러워 요걸로 끝나야 되는데 요 정도. 근데 이제 점수 이러면 이제 점수만 남고 뭐 뿌듯함이나 서로의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느끼게 되는 내 스스로 안에 채워지는 게 없이 내 안의 채움이 그냥 사탕으로만 남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 모둠 안에서 실험 관찰을 다 해서 검사를 받으러 딱 와야지 주니까 바로 이제 애가 스스로 답을 찾기보다는 자기 거 보고 뺏겨라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 순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건 아예 안 맞아. 하셔야 안 하는 게. 되고. 경량적인 것의 폐해인 것 맞아. 같아요. 응. 딱 우리가 아무리 그것만 달성하면 돼. 응, 응. 그렇게 그런 해버려가지고. 의도한 건 아닌데. 아니지. 아닌데 아이들은 거기에 의미를 찾기보다 그 결과에 자꾸
보상. 치중하게 되니까 주로 그게 학원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태도가 되어버려서 자꾸 그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의도와 달리 애들은 이미 그걸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일 저는 안 좋아하는데 그 말이 나오니까 그러네.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들이 대부분 사탕을 참 많이 주세요. 활동하고 나면 막 맞아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자꾸 그게 약간 왜곡되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서 사탕 주거든요. 그런 거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학년에 몇 명 중에 한 명을 갖고 와서 안 읽고 다시 간다. 반납 이렇게 해야 돼 되는데 있는 것만 사탕에만 네, 치는 사탕에.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 참 별로였어.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물론 그냥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계속 꾸준히 주면서 더 많이 장려를 하겠다 하면 괜찮은데 이제 폐해가 더 심해지고 실제로 내실이 없다 이러면 그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아닌 거죠. 그거 없이도 잘할 수 있어야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그런 자기 보상을 기회를 자꾸 갖는 거예요. 나는 뭘 잘했나, 나는 또 어떤 것에 뿌듯함을 느끼나 스스로 자기가 자기 칭찬해 볼까요?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이 서로 칭찬해 줄까요? 그런 격려의 말들을 적어주고 느끼고 그거를 집에 가서 나 이런 걸 했더니 친구들과 서로 이렇게 격려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도 격려를 받고 뭐 칭찬을 받고 선생님도 그런 걸 칭찬해주고 거기서 느끼는 그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느끼면 이제 계속 점수에 매달리는 아이로 가게 돼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게 이렇게 함께해서 즐거운 기쁨을 보상으로 주는 것도 괜찮아요. 너희가 이제 뭐 그게 우리가 제일 크죠. 공부량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거를 빨리 잘 끝냈을 때 한 시간은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자.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그냥 영화 보거나 그런 시간도 좋지만 의미 있으면 좋지만 같이 이제 놀이를 한다거나 맞아요. 애들은 네. 그럴 때 더 즐거운 것 같더라고요. 공동체 놀이를 좀 하고 그러면서 서로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알아가고 그런 것들로 자꾸 이제 우리가 만들어 봐야 애들도 그런 거야 라고 하게 되는데 뭐 이걸 하면 뭐 줘요? 안 주면 안 할 거야? 아직 학교 안 올 거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너 네, 자신을 의미를 찾아야 성장했을 때 너 자신의 변화된 모습, 성장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 정도로 얘기해 주고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보상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좋더라고요. 이 보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끝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찾고 실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적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저희 아까 이거를 이제 나의 미덕을 찾았잖아요. 그럼 그 미덕을 소개하는 자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소개하는 거. 아까 이렇게 삼각 텐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때 올해 내가 나의 목표, 아이들도 나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덕을 보면서 그거를 다양하게 저는 활용하면 좋은데, 내가 나의 미덕도 있지만 내가 실천하면 좋은 미덕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고르든 뭐가 되든 나의 목표,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좀 되고 싶고 좀 잘하고 싶은 채우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쪽에는 나의 자랑, 내가 뭘 잘하고 있어. 다른 이제 삼각 텐트 같으면 다른 면에는 이런 걸 해보고 싶고 이런 걸 잘 해보고 싶어. 나의 목표를 이렇게 3번의 반대쪽 면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 한두 가지 적어서 매일 그거를 적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할 때마다 거기에 스티커를 몇 개를 붙인다거나 자기 만족감을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런 다음에 그거를 발표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그런 것도 되게 좋죠. 그리고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되게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랜만에 그 A4 종이를 꺼내셔가지고 세로로 놓고 아이들은 공책에 해도 되는데 이거 우리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쫙 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교실에 게시해놔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알아가기, 그 친구 알아가기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보실게요. 위에는 그냥 제가 제목을 저렇게 썼는데 5 손가락 자기소개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가운데 여기에 쓸 거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손가락만 일단 5개. 아이들은 사인펜이 잘 묻으니까 색연필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서로 그려주기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자기 손을 나도 가고. 그쵸? 그래서 안 묻는 방법은 뭘까요? 안 묻는 방법은 얘를 요렇게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손톱에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아니면 우리 가족 얼굴 다양한 재밌는 표정들 이런 것들을 그려보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부터 이 선생님이 지금 반대로 하셨는데 엄지손가락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엄지손가락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게 뭐 물건이나 사람일 수도 있겠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냥 아예 딱 미덕을 꺼내놓고 미덕 찾기를 먼저 하고 나서 뭐 하셔도 되고 그냥 이때 미덕을 한 가지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미덕 없이도 그냥 선생님 평소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러면 애들이 좀 어려우니까 뭐가 되든 괜찮아. 사실 이건 또 좀 바뀔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뭐 강아지일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겠죠.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 안에 글자를 쓰는데 바깥으로 삐져나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은 요즘 나의 관심. 지금 이런 항목들은 바꾸셔도 되죠. 바꾸셔도 되죠. 저는 이제 저렇게 적어봤는데 요즘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중지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채워갈 것. 내가 좀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채워갈 것. 긍정적으로 만들어보는 거야. 나 이거 부족해. 이러면 좀 그러니까 나 이거를 좀 잘해보고 싶은 거죠. 잘하고 싶은 걸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올해 나의 꿈 혹은 나의 목표. 나 이런 거 실천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거를 새끼손가락에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바닥 여기 가운데에 나를 나타낼 때도 내 이름 앞에 나를 표현하는 뭔가 앞에 수식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건 뭐야?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뭔가를 하나 앞에 적어 볼래? 이렇게. 이때 제일 우리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이 제가 지연이잖아요. 그러면 지읒으로 시작하는 뭔가 형용사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기도 해요. 그런 거 일부러 강제적으로 이제 강제 단어 연상을 써서 이제 하는 건데 뭐 지혜로운 지영이 뭐 이렇게 존중하는 지영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유롭게 해도 되고. 그럼 방법은 또 여러 가지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하나 만들어 봤거든. 자, 너희들도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약간 컬러를 써서 얼굴 표정도 그려보아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오늘은 뭐 저 5개를 다 소개해도 괜찮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 뭐 이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 쫙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친구 알아맞히기 이런 거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벽에 게시해 놓은 상태에서 벽에 그거를 보고 자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알아가기, 오늘은 누구 뭐 알아보기, 뭘 좋아하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하셔도 좋죠. 이거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둘째 주? 언제 하시고 싶으세요, 선생님들은? 둘째 날. 둘째 날? 좋아요. 네, 그럼 둘째 날 지금 이제 요거 하나 그 뭡니까? 포스트잇에 적어서 둘째 날에 하나 딱 붙여 넣어보세요. 아, 이게 언제, 그럼 이제 이거는 나중에 또 막 이렇게 바꿔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타임테이블에 만들어서 바꿔보는 거죠. 다른 것과 이제 조율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교사인 나의 계획 세우기도 할 수 있죠. 예. 평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교사로서 되고 싶은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학생의 모습, 교사로서 내가 잘하는 것, 뭐 내가 채워야 할 것, 이런 것들을 교사로서 전학봉 시간에 이런 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항목은 좀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전학봉 시간에 선생님들과 같이 해보고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눠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모듈 세우기 할 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잠깐 엉덩이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 서로 그려주게 하셨는데, 자, 우리 5분이시긴 하지만 서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오셔서 손을 이렇게 딱 펼쳐보세요. 이렇게. 네. 다 손가락을 하나 다 이렇게 5 손가락을 너무 많이 안 펼쳐서 이렇게 연결되게 둥글게 다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자, 제가 빠질게요. 선생님 이쪽에 오셔서 네 그렇게 5 네. 손이 다 들어가게 어떻게든 다 들어가게 서로 배려해서 네네네 그쵸. 그렇게 해서 서로 손 그려주기 해보세요. 서로 손 그려주기. 네, 아까 여기 사인펜 갖고 와가지고 네, 한 사람씩 서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손을 양손 말고 한 손만. 한 손만 하셔도 상관없는데 네. 네, 그러면 좀 더 원을 작게 모으셔야겠죠? 손이 겹치죠? 네, 더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게. 네, 잠깐. 네. 겹치지 않게. 같이 들어오셔도 되겠네요. 저기 이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사람. 네. 오른손 짠. 동시에 그리는 거니까.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잠깐만. 방향이 서로 안 맞는데요? 없이 그냥 다 그려야 되는 거. 네. 네. 쌤 여기 빠져서요. 여기 이쪽. 네. 자. 제가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셨다니까 반성해야 돼. 이거 이제 절대로 펜을 안 돼. 근데 왜 얘가 미쳤어. 그래서 색연필로 하면 돼요. 색연필로 네네네. 하면 돼. 아이들. 근데 이거를 지금 방금 선생님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이쁘죠. 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그려. 자기. 나는 오렌지색 해주세요. 이러면 오렌지 내가 원하는 색깔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야. 내 손이야. 그렇죠. 각자의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모아서 우리 모둠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내면이 8개 손가락이 8절에 4절지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애들 손가락이 다 들어가요. 네, 애들 손가락이 들어가요. 조금 걸쳐야 되고요. 다 돼요. 5명 하니까 그거는 조금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오른손 한 손은 이제 뭐 여기에 주제들을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 손은 자기가 표현하고 한 손은 친구들이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격려의 말을 여기다 적어주는. 네. 그러면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돌려가면서 나는 지연이한테 또 여기한테 서로 해주는 말. 그리고 가운데 모둠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모둠 세우기를 딱 하니까 너무 애들이 저는 이거 6학년 애들하고 했었는데 남녀 다 섞여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있는데 막 그려주는데 막 간지럽다고 애가 막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격려의 말 하고 싶은 말. 격려의 말. 한겹판 끝일 것 같은데. 완전 좋아서. 소소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 할까? 네. 사랑의 말을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스님 이름 한번 써보세요, 스님 각자. 네. 가운데 자기 이름 써보시고 지금 사랑의 말 적어주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덕을 가지고 하셔도 좋아요, 스님. 뭐든 좋아요. 그 선생님의 미덕이 아니어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덕을 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미덕 이런 거 있잖아요. 근면하게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잘 돕는 뭐 지영이가 되길 바래. 잘 도와줘서 고마워. 너의 도움을 기대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미덕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미덕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한 번은 또 그냥 격려하는 말. 그냥 여기에 뭐 사랑의 말 있거든요. 요런 이거 어디 갔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널 잘 믿어.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보시고 골라보세요. 네네. 여기 적어요. 적어볼 거예요. 적어볼 때 이거랑 섞이지만 않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적어주는 거죠. 사랑의 말을. 네. 나 여기에 적고 또 이거를 돌리면 되거든요. 그쵸? 거기서 하나 고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너랑 함께 하면 기분이 좋아. 이런 거 그냥 너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거 써주는 거예요. 그냥. 네네네. 자기 이름 네, 가운데에다가 자기 이름 뭐 안 써도 상관없어요. 색깔별로 약간 달라. 다른 거네. 다 종류가 달라. 해주는 말이 공감과 위로의 말이 있고 감사의 말이 있고 칭찬의 말이 있고 격려의 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저기에 조금 써놨죠. 그죠? 인정의 말, 공감의 말 이렇게 돌아요. 사람이 돌리는 사람이 돌까요? 네, 좋아요. 네. 뭔가 살아있는 말. 그쵸. 네. 이건 모둠에 한 세트씩 나눠주면 네. 아니면 저렇게 그냥 저 출력해가지고 적어줘도 돼요. 네. 저게 이거 네네네. 이거를 제가 그냥 캡처해가지고 한 거라서 전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장 네네네. 이거는 이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이해해, 그럴 수 있지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쓰는 좀 쉽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들을 할 줄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예, 예. 그쵸. 느낌이 다르죠. 마인드. 오, 특별한 사람이야. 진정성이 느껴져. 너무 좋다. 그쵸. 그럼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적고 나서. 네. 이렇게. 이제 내가 읽어도 되고, 읽어주어도 되고. 그쵸. 그러면 막 읽으면서 느낌이 다르겠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네. 자, 우리 창준쌤부터. 다 좀. 네, 다 좋아. 재밌는 건 이 앞으로가 근데 지금은 기대가 안 된다. 네. 네. 다 같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이거 얘기해 줍시다. 다 같이 시작.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괜찮네요. 말을 해주는 거야.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하고 읽어주고. 네, 읽어주면 그게 내가 진짜 듣는 너무 좋아. 자, 우리 아람 쌤은 어떤 게 많이 이거야. 너랑 함께하는 기분 좋아. 자, 우리 다 같이 얘기해 줄까요? 시작. 너랑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 네,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요? 저 기분 더 좋아요. 좋죠, 좋죠. 우리 정상현 쌤은 내가 있어 참 좋아. 자, 다 같이 시작. 네. 네가 있어 참 좋아. 감사합니다. 네, 약간 오글거려도 이게 좋은 거예요. 자, 우리 해피 혜진 쌤은 요 색깔 좀. 아, 그래요. 자, 시작. 참 지혜롭다. 아, 선생님이 듣고 싶은 거 많네요. 네. 자, 우리 소신 혜진 쌤은 저는 항상 널 응원할게. 오, 좋아요. 시작. 항상 널 응원할게. 아, 좋다, 좋다, 좋다. 자, 저는 너 이거 할게요. 아, 이거. 너한테는 진정성이 느껴져. 시작. 너한테는 진정성이 느껴져.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다. 박수를 같이. 네, 그럼요. 네. 저절로 느낌이 마인드 왔어요. 진짜 연결되는 느낌. 당장 사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준비물로. 그렇죠. 뭔가 기회하고 싶다는 느낌. 음. 들고 다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게 이거 현수막 있어요. 현수막도 있어요. 글씨대처럼 붙여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해요. 활용. 한국에서는 이렇게 현수막에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이거를 처음 할 때는 네가 여기서 듣고 싶은 것부터 한번 골라봐. 네가 듣고 싶은 말. 그러면 힘내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따뜻해지겠죠. 이런 말들을 샤워를 많이 해주면 내가 마음이 막 열리고 힘이 좀 솟겠죠. 그럼 나도 다른 친구한테 해줄 수 있거든. 네. 그럼 너는 우리 저 다른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주면 좋겠어? 그 친구한테는 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말해줘야지. 막 이렇게 좋은 말만 자꾸 해주는 거지. 그러고 미덕을 이제 하는 거예요. 미덕이 이제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니까 찬준쌤 앞으로가 기대돼요. 그러면 선생님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믿음직하네요. 믿음직한 우리 찬준쌤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미덕의 말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씩 골라보세요. 아니, 내가 듣고 싶은 거 얘기하시면 우리가 해줄게요. 그러셔도 되고. 나의 미덕 골랐잖아요. 나 이 미덕을 잘 실천하는 내가 되는 거지. 다른 게. 이거를 써서 이걸 누르나요? 네네네.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재미와 의미를 찾아서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냥 열정적이야 이거보다 더 좀 구체적이죠. 자, 성경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해도 돼. 네. 아람쌤은 우리 방금 해주고 싶은 말을 했어. 아람쌤이 듣고 싶은 거. 제가 듣고 싶은 말이요. 저 초연. 초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잘 관찰해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우리 아람쌤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응원할게요. 네, 응원해주세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부처가 될 거구나. 물론 그러면서도 나전달법으로 또 이야기도 하고 할 건 해야 되지만 일단 내가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잘 조절하는 거죠. 초연들이 중요해요. 자, 우리 성경쌤은? 끈기, 초질관,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여기.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처럼 네. 늘 언제나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도록 응원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것도 우리가 말을 연습해봐요. 그래야 아이한테도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말로 하려니까 이렇게 맞추기가 그럼요. 오른 안 나오네요. 저도 그래서 항상 이게 어려워요. 많이 틀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 사람들 네네네. 그런 거 연습하는 거죠. 네. 그렇죠. 도와주시 어느 한쪽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원활대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만합니다. 여기 소신 써서 소신. 소신.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우리 혜진 쌤입니다. 네, 자, 그거 해주세요, 빨리 연습. 이번에 처음은 아니시죠? 처음 맞아. 부장과 그를 이제 긍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신을 가지고 네.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네. 두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주 많은 고민을 제 머릿속에는 네,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용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뭐 다른 것도 되게 많지만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해드릴게요. 네,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서는 수석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네. 롤 모델이에요. 아니요. 대단하세요. 네. 이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좀 하면 이게 입이 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단어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면 알것 같아요. 이걸로 이렇게 접근하면 그러실 좋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걸 이제 나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만 꾸준히 하시면서 요거는 이제 격려하는 말을 연습을 계속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미덕을 보석으로 격려하기까지 그 친구를 볼 때도 지영이는 아람이는 평소에 책임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뭐 하는 걸 보니 오늘 어떻게 했어요? 활동할 때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이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그랬나? 이러면서 어떤 애들은 그럴 때도 있거든요. 네. 무슨 세대 갑자기 나를 잘해. 그렇죠. 근데 제가 실제로 정말 어떤 반 선생님은 꾸준히 이거를 하시는 선생님하고 안 하시는 선생님하고 반 분위기도 다르고 아이들이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 보는 눈이 달라. 거기서 미덕의 눈으로 바라보고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제 미덕 뭐 하고 있지만 다른 선생님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다른 선생님이 또 꾸준히 하시니까 그 반은 내가 이걸로 하면 애들이 굉장히 잘해요.
긍정적으로 받아요. 그냥 단순히 수능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그래서 내가 역시 아이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걸 이렇게 하니까 이럴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요거를 하는 과정이 네. 이거 행복한 5손가락 하고 나서 네. 그 다음 활동. 네, 요거는 이제 모둠 세우기 할 때. 네. 모둠에서 모둠 구호 만들고 뭐 모둠 약속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냥 자 모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그걸 해봤으니까 그리는 게 쉽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런 말들 요게 이제 좀 또 달라지고 이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활동량은 손가락 많이 더 이렇게 그래도 적어야 되죠. 돼서 네. 타입이 네네네. 좋아요. 네. 그냥 그래서 네 사진 하나 좀 많이 미덕의 보석도 하나 넣고 하나 찍어서 갖고 가서 하고 난 애들이 행복해갖고 치는 집에 갈 때. 네 되게 좋아요. 자 이제 슬슬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또 이 활동하면서 또 서로 네. 수거를 하겠습니다. 약간 다르죠? 뭐가? 이거 거덜. 네네네. 거덜이요? 네. 이거를 지워주세요. 이것도 파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스캔해서 여기 패들렛에 올려. 이게 조금만 해도 시간이 이거 만들어야겠다.